돈이 몰리는 곳에 수익이 있다. 수급 로드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좋은 이야기 전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주호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공대원 DW 투자클럽 대표, 그리고 홍웅기 SK증권 강남금융센터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홍 차장님이 또 새롭게 월요일 팀에 합류를 해서 이렇게 꾸려졌는데, 일단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그 종목에 대한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많이 알아봤지만 오늘은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환율 상황도 좀 심상치 않고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에서 외국인도 현재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또 꽤 큰 물량을 빼기도 했고요. 홍 차장님이 또 월요일 팀에 오늘 깜짝 방문을 해주셨으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 말이었죠. 24일에 이제 환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오르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도 이제 구두로 개입을 해서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보였는데, 결국에 소위 이제 약발이 조금 다 달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1월 들어서 결국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시 환율 상승으로 이끌었다. 금일 기준으로 8거래일 연속으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구두 개입 이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사실 대응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학개미 이 투자자분들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이제 그 달러 자체를 풀지 않고 미국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환율 부분들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이제 작용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이 잠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올해 26년도 들어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침략 사태라던가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달러 자체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더 이제 지속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나아가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그 G9 쪽에 이제 재무 회담으로 이제 출국을 하셨는데 결국 환율 관련된 전문가를 이제 대동해서 이제 간다라고 했던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환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480원에서 최대 1,500원까지는 이제 올라간다라는 시장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그런 이제 확대에 대한 우려로 보여지고 있고 1,460원에서 70원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 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환율 얘기가 한창 많이 나올 때가 1,470원에서 8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다시 그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지금 육박한 상황입니다. 한번 상황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일각에서는 새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해외 주식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정부가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하는 우려들도 나오는데 일단 환율 상황 지켜보면서 저희는 이제 수급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시장 전체의 수급 그리고 종목에 쏠리는 수급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보시죠. 처음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LG, 한화, 현대 그리고 한화 뭐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자리를 잡은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흐름들 보면 이렇게 대형주의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굴리면서 자세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노란색 말인데요. 먼저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첫 번째 말이 움직입니다. 두 칸 전진하네요.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200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정도 더 오른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력기기 3대장 중에 단원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 모멘텀이면 모멘텀,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사실 배경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속적으로 확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이번 4분기 호실적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그 얘기도 한몫한 것 같아요. 메타와의 오클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계약 관련된 이슈가 오늘 전력기기 쪽으로도 영향을 줬다. 물론 원전주들이 좀 치고 올라갔고 현대건설이 좀 급등이 나왔지만 전력기기 쪽도 그의 영향을 좀 받았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이 전력 확보와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유럽발 북미 뭐 이런 쪽의 초고압 변압기라던가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관련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정부에서,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HVDC라던가 교류 전력망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지금 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전력기기 3대장 중에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뭐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엘렉트릭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 뭐 대장을 원한다 하시면은 사실 효성중공업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뭐 기술적으로 조금 더 매력적인 걸 찾고 싶다 그러면은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LS엘렉트릭이 조금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까지 약간의 좀 횡보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사들이는 모습이었고 연속성을 보자면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관이 여기에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오늘 또 목표 주가를 270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200만 원 초반인 이 구간에서 우리는 사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까? 네, 저는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61선 위로 완전히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랜만에 지금 거래량이 좀 동반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11월 달에 249만 2천 원 터치를 하고 나서 2달 정도 쉬었다가 이제 새해부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요즘에 지수만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만약에 시장에 큰 변고가, 만약에 미증시에 이상한 변고가 생기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나와준다고 한다면 일단 250만 원 선까지 만나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역시나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이 실적 잘 나오겠네? 이거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지금 조선, 방산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의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핵심은 이제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효성중공업도 그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하필 또 달러가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좀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린 그 종목이었는데 매수 의견 주셨고요. 유일한 문제라면 한 주 살려고 해도 2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거. 5주 정도 살려고 그러면 1,000만 원 필요하고요. 그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약간의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공대원 대표 초록색 말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굴려 주사위. 보시죠. 이번에 몇 칸을 전진할까요? 5칸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한화 엔진으로 가봅니다. 저희 앞서서 프락셀 밟을 종목 쪽에서도 엔진사를 소개를 또 해드리기도 했는데 한화 엔진 뭐 단번에 정고점 뚫고 상승 중입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조선으로 따지면은 조선의 엔비디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를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27만 대 정도의 건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2대에서 차후에는 한국의 힘을 빌려서 20대까지 구축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60조 캐나다 수주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오늘 좀 논의를 했죠. 적격 후보가 하나그룹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자마자 오늘 좀 시세가 강하게 하나오션을 필두로
나온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재 하나엔진은 7거래일 연속 6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에 힘입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조선사로부터 한 6,300억 정도 규모로 선박 수주까지 따낸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어닝 시즌 때 항상 이제 조선이랑 방산 조방원 이런 쪽은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새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조방원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 엔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면은 수급 상황도 외국인과 기관에 함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규모도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그러면은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프리장에서는 좀 나스닥도 한 1% 정도로 밀리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한 2% 정도 엔비디아도 1% 정도 좀 눌리고 있다는 거 그게 좀 그래도 우려감이 있어서 이왕이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긍정적인 뷰는 외국인이 6거래일 정도 기간도 6거래일 정도 순 매수를 하면서 한 달 동안 5만 주 정도 3만 주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브랜드유도 2거래일 동안 한 6% 정도 올랐고 국제유가도 지금 한 5% 정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유가가 오르면은 이제 LNG 선을 수요가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NG형 엔진 관련주로 한화엔진이 수요가 증가되면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국제유가의 흐름도 같이 동반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화엔진 역시도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홍은기 차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말인데요. 몇 칸이나 움직일까요? 굴려 주사위 보시죠. 자, 오호 6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화엔진보다 한 칸 더 가니까 현대건설이 되겠군요. 자, 오늘 시장에서 뭐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발 이슈보다는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이제 메타죠. 이제 원전 관련해서 최대 6.6 기가 이제 와트에 대한 SMR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계약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로도 넘어와서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우진 이런 이제 관련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시세를 분출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현대건설이 굉장히 크게 시세를 이제 분출한 이제 하루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해 준 것 자체가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에 대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시세 분출에 이제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서 주가 자체가 이제 같이 따라가는 이제 흐름 보였다가 오늘 들어서 뭔가 좀 격차가 이제 보여진 것 같아요. 현대건설 쪽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선들이 이제 몰려왔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들 국내에서도 이제 이뤄지고 있는 이제 계약건들 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작년이었죠. 이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 1월 이제 중순 아마 이번 주나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아마 추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현대건설 쪽에서도 항상 이제 상승 모멘텀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원전 그리고 이제 이런 주택 방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승에 대해서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는 우리가 에너지 기업으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회사에서도 이름에 건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우리는 에너지 기업으로 완전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시선이 많이 쏠렸지만 작년에 건설 관련된 수주액도 10조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단연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 올해 또 여러 가지 모멘텀 함께 붙어서 올라갈 부분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걱정인 건 근래 들어서는 가장 높은 주가 수준입니다. 오늘 20%가 단숨에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장에서 이걸 접근해봐도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남거든요. 자, 매수와 관망 중에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선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데요. 오, 예, 예. 다만 이제 내일장에서 매수를 이제 하시라라는 이제 말씀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제 같이 보면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접근하시는 방향도 옳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현대건설에 대한 이번 이제 SMR 관련된 수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슈티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서 과거 이제 가스터빈 쪽에 대해서도 한번 이슈가 불었고 이제 SMR 쪽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매수해도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장 내일 풀 매수는 아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사위들을 굴려볼 차례인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직접 한번 굴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이종원 부장님 지난주에 굴리셨을 때 네. 약간은 하기 싫은 표정,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던데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굴려주실 계획인가요? 너무 어색해서 예. 좀 다른 분들 보고 좀 이미지 트레이딩을 좀 했는데 그래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굴려주시죠. 네, 굴려 주사위.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많이 달라지셔서 오셨습니다. 역시나. 이 직접 굴릴 때 이렇게 또 흥과 함께 해주신다면 숫자가 높게 나옵니다. 6칸입니다. 전진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죠? 단숨에 가장 앞서갑니다. 한국항공우주로 가게 되는데, 작년 초에도 딱 이랬던 것 같거든요. 물론 크게 봤을 때 계속 우상향입니다만 한 번씩 크게 튈 때가 있는데 작년에는 2월이 그랬고 올해는 벌써 새해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크게 튀는 것 같아요. 일단 카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민간 기업이 이제 우주항공 사업에 이제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임한다가 기존에는 정부 중심이었지만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한다. 그럼 여기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페이스 X IPO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우주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민간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FA50이라던가 KF21 같은 이런 전투기 같은 경우가 동남아랑 중동이라던가 이런 중남미 쪽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얘기를 했죠. 근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러면은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RTX 같은 기업은 만약에 일단 미국 거 먼저 만들고 그러면은 어쨌든 미국 것도 만들면서 수주도 받아서 하다 보면은 기간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K방산의 가장 큰 특징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가격 대비해서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그동안 K방산이 계속 부각받았었던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국방비 증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볼 것이다. 이 점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 섹터에 다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데 지금 보시면은 방산 3대장, 4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 중에 현대로템은 다소 약한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우주항공만 유독 강한 모습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민간 기업에 대한 진출이 가장 크다라는 점. 물론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도 오히려 센티적인 부분들이 더 자극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지역에 그 한국형 헬기 수리온 관련된 사업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이라크 쪽의 수주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헬기까지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동체 관련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주항공 산업이랑 직결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늘 하던 기업인데 이제 최근 근래 들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크게 주목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관망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관의 수급은 좋은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아쉬운 상황 그리고 단기간에 좀 많이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
지금 방산주 중에서 아직 좀 덜 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방산 4대장이라고 불리는 기업 중에 사실 실적 모멘텀 자체는 가장 낮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4분기 실적에 막 엄청난 성과가 반영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시즌 들어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관망하시면서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뭐 유효하고 섹터에 대한 모멘텀은 좋지만 살짝 시선을 좀 돌려보자라는 의견으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공 대표님으로 넘어갈 텐데 공 대표님도 준비를 혹시나 해오셨나요?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예.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그래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뭐가 나오겠죠, 모두가? 아, 예, 그럼요. 주사위를 굴려주시죠.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동작이 어느덧 통일이 된 것 같은데. 자, 전지는 두 칸만 하게 됩니다. 두 칸 가면 어디로 가나요? 자, 초록색이니까 현대 로템 사이에 끼게 됩니다.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뭐 새해 들어서 조방원이 굉장히 또 힘을 내주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현대 로템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은 지금 힘과 권력 등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뭐 덴마크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혹은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등이 지금 좀 EU도 그렇고 다들 좀 긴장 모드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한 3천만 배럴, 그 배럴이 잠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침공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미국이 석유 기업이 들어오면서 판매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침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각 덴마크 역시 그린란드도 얘기를 했죠. 그린란드에 대해서 확보를 미국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돈 주고 사오겠다, 매입해 오겠다. 한 국민에게 한 1,400만 원 정도 주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그게 좀 파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덴마크 역시 EU 쪽의 소속이기 때문에 8개국이 좀 긴장감을 반발이 좀 있었었고요. 프랑스 대통령도 발언이 그 뒤에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과 권력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멕시코에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좀 육상 군사 작전을 통해서 뭐 시작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멕시코 쪽도 또 우리를 좀 카르텔 기지가 그쪽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를 좀 침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어서 국제유가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힘입어서 각국마다 이제 무기를 좀 수요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유탄 같은 경우는 한 10거래일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보나 아직까지도 전고점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탄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더 들고 가도 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종교정에서는 약보합 마감이 됐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방향을 돌려서 강보합 마감으로 바꿨고 그러면 이제 매수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서 기술적 분석 같은 부분도 좀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 차트를 준비를 해 주신다면 지금 자리가 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쭉 일직선 그어보면 걸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자리는 뭐 단기 이평선 5일선을 상회하면서 도지형으로 오늘 좀 마감한 모습인데요. 오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쟁 이슈가 좀 불거질 때마다 항상 좀 부각을 받는 종목으로서 1월 1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공격할지 말지 군사 개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격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이렇게 방산주들이 탄력을 수급이 단기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메이저급 세력들도 메이저급들도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역시 이제 미국이 제재 위반했다고 해서 좀 납포도 한 그런 상황이라서 러시아 역시 좀 지금 마찰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더 지금 분위기 흐름상 더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5일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중장기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나 저항을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매수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뭐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국제적 분쟁, 뭐 리스크 이런 얘기들이 점차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또 투자와 어떻게 연결시킬지 하는 부분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홍 차장님 차례인데 시청자 한 분께서 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예, 지금 뭐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제작진이 사악하다고. 우리 홍 차장님 아마 주사위 직접 굴리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시청자분 의견에 동의하시는가요? 시청자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예.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작진이 사악한 건 아니고 그럼 잘 꾸미고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직접 굴려주시죠.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농구 공을 던지는 것 같은 포즈로 주사위를 굴려주셨고요. 숫자는 4가 나왔습니다. 사악하다 하니까 바로 4가 나오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오션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뭐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겹치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예, 앞서 공 대표님께서 이제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뭐 동일한 그런 이제 이슈로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금일 뭐 시세 자체가 크게 나와줬습니다.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그 외에 이제 금융투자 그러니까 다른 이제 모든 수급 주체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시세가 이제 크게 나와준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국방비를 이제 1조 예산이 아니라 1조 5천억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산 쪽 관련된 이제 모든 섹터들이 움직였고 결국 이제 국내 주식도 이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보다는 마스카 프로젝트 이후로 뭔가 이제 방산 쪽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군함이라던가 잠수함 쪽에 대한 이제 건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방산 쪽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하나오션 역시나 이제 주가 자체가 반응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져서 이제 관련해서는 조선과 방산 같이 이제 섹터가 묶여져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게 더 현실화되는 점에서 주가 자체는 더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황금 함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하나그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언급한 만큼 앞으로에 대한 미국 쪽에 대한 방위 이런 부분은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다들 인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60조에 대한 이제 잠수함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HD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일장에서 오히려 이제 현대오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약세로 종가 마감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캐나다에 대한 60조에 대한 수주가 제대로 이제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주가 자체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최고점, 장중 최고점 돌파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한화오션을 사볼까요? 아니면 조금 관망할까요? 예, 저는 우선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금융투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왔고 오히려 이제 전고점이 이제 15만 1,600원을 돌파하겠다는 이제 강력한 좀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승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이 조금은 담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4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이제 쇼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때 어느 정도 숫자가 잘 찍혔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 때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급 주체들이 이제 몰렸다라는 거는 결국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돼서 역전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관이 7거래일, 외국인이 6거래일 함께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아서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사위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보시죠. 자, 한 칸. 제가 굴리니까 바로 숫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자, 한 칸 이동하면 BHI로 가보겠는데 오늘 뭐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방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BHI는 어떤가요? 일단 메타랑 오클로 이슈 때문에 좀 시세가 나왔다가 윗골을 달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가장 아쉬운 게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이 좀 안 좋아요. 개인 투자자들만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다만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점은 이 동사에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HRSG라고 하는 이 배열해수 보일러가 결국엔 가스터빈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이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고 올해 좀 호실적을 계속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스켈 파워라던가 뭐 엑스에너지 등 글로벌 SMR에 대한 협력 논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사실 BHI는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로 더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감안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고 일감 수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조 8천억을 넘어서 올해 2조 앞자리 바꾸는 2조까지도 목표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입니까 건망입니까? 네,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좀 수급은 아쉬운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요 이평선들을 오늘 다 돌파를 했어요. 근데 윗꼬리가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근데 이 종목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원전주들이 이렇게 좀 비실비실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갈 때 또 강하게 가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SMR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력이라던가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원전주들은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과 관련돼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스터빈이 천연가스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뭐 유가라던가 천연가스 가격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전은 짓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대체 수단으로 지금 가스터빈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뭐 한 달 전 차트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긴 양봉이 2번이나 나온 적이 있었죠. 비실비실해 보이지만 한번 갈 때 시원하게 간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 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록색 말을 움직여보죠. 굴려 주사위. 이번에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5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야, 카카오로 가네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카카오를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수급이 뭐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카카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외면받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CES가 개최되자마자 한 4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랑 챗 GPT를 개발하면서 GPT-4 카카오를 출시를 했고, 다만 그 출시를 하고 나서 이용자 수는 좀 더 증가할 수는 있는데 기술력으로 비교했을 때는 다른 경쟁사보다는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발표를 한 알파마요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챗 GPT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한 알파마요는 혼자서 AI가 생각을 하고 저장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자동차의 운전 중에 돌이 나타났을 때 그걸 앞으로는 저장하고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저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카카오가 아직까지는 더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가가 한 4거래일 정도 그 이슈로 인해서 좀 밀렸다. CES가 발표되고 나서 좀 울게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수급적으로도 개인이 한 4거래일 개인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예.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회라고 보자면 차트를 띄워놓고 봤을 때 무언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박스권 하단 부근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은 가능한데 네. 이거 어렵습니까? 충분히 가능은 한데 일단은 관망 후 매수. 박타우 매수가 뭐예요? 일단 카카오가 실적이 2월 12일 정도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지는 기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확실히 다지는지를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뭐 1월 말쯤부터 실적 시즌이 다가올 때쯤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작년 8월 달부터 한 5번 정도를 이 하단 부근을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요. 이 하단 부근 지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일단 매수보다는 관망 의견을 주셨고요. 한 달 뒤에 나올 실적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홍 차장님의 주사위를 굴려보죠. 굴려 주사위. 자, 마지막 종목은 뭐가 될까요? 3칸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로 가는군요. 자, LG전자 주주분들은 약간 좀 힘든 새해 초반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실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예, 우선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이번 4분기 이제 그 실적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제 쇼크로 나왔고 1,094억의 이제 영업 이제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분기 적자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부담으로 이제 작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수급이 많이 빠져나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금일 역시도 주가 자체가 이제 크게 힘을 이제 못 쓰고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바닥을 확인될 때까지 좀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LG전자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매수 의견 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요? 예, 우선은 이제 그 영업 손실 자체가 나온 게 희망퇴직에 대한 이제 비용, 일시적인 비용이죠. 단기 비용이고 3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내실화를 다지고 기업 자체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가져간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이제 상승,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자체가 사실 조금 이제 혹독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미국발에 대한 이제 관세 이슈라던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이 사실 이제 1, 2, 3분기 대비해서 많이 이제 비용이 이제 투과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돌아올 이제 1분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시장 자체 가전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사실 연초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죠. 많이 기획하시고 구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수치 자체가 오히려 더 플러스로 더 크게 상쇄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큰 이제 매수에 대한 요인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도 저는 저평가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PBR 0.81배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 이제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적인 이제 하단 부분으로 작용돼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이제 수주 잔고는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고 냉난방 공조 자체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주들 많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좋아 보이는 종목들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 분들, 새로운 종목 발굴하려고 하는 분들께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는 최근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LG전자였고요. 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적 반전 그리고 또 주가 반전도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굉장히 발전한 주사위 굴리는 실력을 보여주신 우리 세 분이었는데 그만큼 또 내용도 많이 알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